승종? 안녕하세요. 면접 중대장입니다. 자, 여러분, CX가 뭔가요? 오늘 썸네일 보고 아마 CX를 알고 들어온 생존자들도 있을 거고, 모르고 들어온 생존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취업하려는 모든 기업들이 다 이 CX 때문에 난리예요. 만약에 면접장에서 여러분한테 면접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원자, 우리 기업 CX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멘붕이 되는 생존자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CX가 뭔지 몰라. 그리고 두 번째는 CX라는 게 뭔지 알아도 내가 그거에 대한 T포인트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멘붕이 오는 거죠, 뭐. 여러분, 그냥 말을 어렵게 해서 그래요. 뭐 CX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객 경험인 거예요. 근데 그 고객 경험을 좀 더 있어 보이게 지금 CX라고 한 거죠. 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발음 안 좋지만 아무튼 이 고객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24년 금융권의 화두는 물론 사회 경제 이슈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키워드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가야지 여러분들 금융권 취업이건 아니면 일반 취업이건 면접이라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 고객 경험이 도대체 뭐예요? 그럼 한번 그냥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다가 고객 경험 쳐보세요. 그러면 고객 경험 여기 나오네. 고객 경험을 뜻하는 CX랑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의 약어로 기업과 고객 간 접점의 총체적인 흐름을 일컫는데요. 애매하죠? 뭐 기업과 고객이 접점이 되는 그 전반적인 거라는 거죠.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구입, 사용, 수리, 폐기, 재구매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고객이 느끼는 경험과 정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아, 뭐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처음 내가 이거를 끌린 그 이유부터 구매하고 나중에 구매 후 우리가 뭐 느끼는 감정이나 만족 그리고 재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과정들을 고객 경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작심월 매스경 5편에서 왜 고객 경험을 선택했느냐. 2024년 굉장히 중요한 핫 키워드로 면접 중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활용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기사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사는 금보사 게시판에 기사들이 있고요. 제가 직접 다 선별해서 놓은 거니까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예요. 그러면 고객 경험 중요한지 알겠는데 그럼 왜 중요할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객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예요. 지금 보시면 캐나다 북미 시장 진출할 때는 빠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는 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세요. 카페에서. 자, 캐나다 국적으로 살고 있는 필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한국인들만의 특성이 있대요. 그거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어디에서나 인터넷이 빠르게 터지는 나라, 첨단 유행이 가장 빠르게 퍼지는 나라, 서비스 센터에서도 음식점에서도 모두가 기민하고 빠른 나라라고 유명하대요, 우리나라가. 오죽하면 국가번호조차 플러스 8이. 아,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8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취업을 할 때 굉장히 최악의 상황인 거야. 왜? 가장 빠르게 소비자들을 원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높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권으로 취업하면 연봉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국 가면요. 정말 서비스 느리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빠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 많을 거고 역량과 그 스트레스 값이 여러분들의 연봉 값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미리 준비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기민함과 빠름을 흡수한 문화가 매번 장점으로 적용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의 여러 매장이나 서비스 센터 등에서 접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그렇대요. 왜 태도가 어때요? 고객의 요구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물론 친절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감정이 없이 뭔가 일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나에 대한 어떠한 뭐 존중과 그런 배려가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유럽이라고 해서 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느려도 좋으니
나라는 손님에게 온전히 집중해 주길, 그리고 더 진중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응대해 주길 바라지만 빠르고 무표정하게 나를 응대하는 그들을 볼 때면 씁쓸해진다.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이 기사가 맞는 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러한 응대를 잘하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이분이 보셨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이 기사에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빠르다는 것이 키워드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게 만족도가 높아지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뭔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데 결국 이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지금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캐나다의 서비스 응대 속도는 느리지만 뭐예요? 그들은 고객 한 명 한 명과 깊게 소통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게 뒤에서 보면은 이게 고객 경험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좀 진중하게 읽어보라고 제가 이 기사를 갖고 온 거고 결국 이 많은 글자의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 뭐예요? 관계를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결국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 시간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 왜 우리가 지금 CX가 중요하냐? 인제 더 이상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접점 확대가 중요한데 그 접점 확대가 여지껏은 그렇게 많이 안 됐다는 거죠. 제품이 우월하거나 뭔가 기능적으로 뭔가 좋으면 그냥 사람들이 여지껏은 그냥 구매했단 말이야. 또 대기업이면. 근데 지금은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온전히 집중해 주길 바라고 나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라고 '나만을 위한 사후 서비스가 뭐가 없을까.'라는 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이 금융권으로 취업하든 일반 기업으로 취업하든 반드시 변하지 않는 진실은 뭐예요? 고객을 상대한다는 거. 저는 경영 기획으로 할 건데요. 경영 기획으로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사내 직원들이 여러분들의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고객 경험을 혁신한 사례들을 봐야 됩니다. 왜? 왜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알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PT 면접이나 뭐 사회경제 이슈로도 나올 수 있는데 고객 경험에 대해서 이런 이슈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솔루션만 제시하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한테 갖고 온 내용들은 타사에서 외국에서 어떻게 고객 경험에 혁신이 된 사례가 있냐 이런 것들은 물론 알면 대답하기는 좋지만 앞에 Y라는 게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지금 작심을 외시경 1편, 2편, 3편, 4편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Y, 나, Y, 나. 제가 생존 취업 특강 때도 그랬고 이번에 작심을 매식경에서도 그렇고 이제 생존 면접에서도 계속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면접에서 Y와 나 이 두 가지만 답을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근데 대부분 Y가 없어요. 그냥 남의 지식을 갖고 와서 전달하기 급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모르는 정보가 나왔을 때는 내가 그거 답을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다음으로 연결이 안 되고 "죄송합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왜 고객 경험이 왜 CX가 중요한지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 스스로 Y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면접 때 분명히 차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를 보자고요. 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혼자 지금 또 열을 내죠. 미국 뉴욕 맨하튼 섬의 서쪽을 따라 뭐 쭉 가다 보면 다양한 뉴요커를 만날 수 있대요.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유모차를 몰며 운동하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대.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대요. 유모차 컵홀더에 캠핑 용품 업체 스탠리가 만든 텀블러 스탠리 퀸치가 꽂혀 있다는 거래요. 유모차에 이게 꽂혀 있다는 그럼 이게 뭔가 뭐예요? 트렌드라는 거지. 그럼 이 트렌드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고객 경험에서 일어났다는 거를 지금 이 기사에서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도 쭉 보면 나와 있어요. 결국 스탠리 퀸처가 인기가 최근 스타벅스와 타겟과 협업으로 인제 이루어졌는데 텐트를 치고 줄을 선 소비자들의 모습에서 드러난대요. 판매할 때는 원래 이 텀블러가 $40 였거든요. 근데 이베이에서는 300에서 $500. 그러니까 뭐야? 가치가 엄청나게 붙은 거야 이게 가치가. 가치가 왜 붙어?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뭔가 소비자들한테 와 닿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성적 이미지였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은 그 안에 있는 이러한 뭐 기능들이나 그런 거는 뭐 차이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을지 않을까요? 여기에서도 보면. 근데 그 외에 고객 경험을 어떻게 부여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텀블러도 패션의 아이템으로 갖고 왔는데 그게 뭐다? 고객 경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행 면접을 봐? 그러면 은행에서도 분명 고객 경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T포인트를 생각해야지. T포인트, CX가 뭔지도 모르는데 T포인트 나오겠어요? T포인트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 빨리 앞으로 돌아가서 T포인트 영상부터 보고 이거 들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말아요. 결국 우리가 면접에서 이야기할 거는 정보 나열이 아니라고요. 결국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 경험을 우리은행에서, 기업은행에서, 신한은행에서, 농협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하나은행에서, 그리고 증권사, 뭐 보험사, 그리고 수많은 대기업들에서 어떻게 고객 경험을 선사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 필기 공부, 인적성 공부 하루에 두세 시간 할 거면 나머지 20분, 뭐 10분, 20분은 적어도 10분, 20분은 이러한 생각들을 해야 돼요. 왜? 이게 산업에 대한 관심이니까. 알겠죠? 편집은 없습니다. 그냥 갈게요. 그래서 요런 기사를 참고를 하고요. 자, 밑으로 제가 기사를 관련 기사를 쭉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알았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금융권 취업을 한다. 은행 취업을 한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카카오뱅크가 고객 2,300만 명을 돌파했는데 7년간 매일 한 명이 아니라 1만 명꼴 가입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2,300명이면 말하면 꼴이죠. 2,300만 명이면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럼 그냥 가입했겠어요? 아니죠.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다 또?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를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그러면 나는 왜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지 한번 작성해 주실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나는 왜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작시몰 매식경에 있는 지금 77기 인원들은 단톡방에 그 이유를 자세하게 남겨주세요. 그게 아무래도 고객 경험적인 요소가 기반이 될 거라니까요. 잘 볼게요. 왜냐면 지난해 1년에만 약 240만 명의 고객이 증가했대요. 여러분, 지금 시중은행이 굉장히 힘들고 머리 아픈 거 뭐예요? 지난 영상에서 다 나왔어. 뭐가 나왔어? 고객 확보! 퇴직연금 할 때도 고객 확보! 그리고 대환대출할 때도 고객 확보! 영업이 잘 되건 안 되고 이슈가 있건 없건 지금 시중은행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지난 1년에만 약 240만 명의 고객이 증가했대. 근데 신규 가입 고객 중 40대 이상 절반이 와 51% 저도 몰랐습니다. 음. 그러면 이게 왜 한 거냐? 이제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저축의 즐거움을 선사했대. 막 한 달 적금 그냥 막 하고 기록 통장 나는 아는 게 없어. 이게 내가 아저씨라는 증거예요, 지금. 응? 여러분 한 달 적금 알죠? 그러면 이 한 달 적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뭔가 테마별로 뭔가 있지 않을까? 내가 뭐 생각해 보면 그럼 재밌잖아. 여러분들 같은 MZ 세대는 뭐 예를 들어서 커플 적금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리를 체인지 뭐 작심월 몇십 명은 적금해. 그럼 우리도 적금을 하는 거지. 매식경, 매일 10분 경제를 이렇게 면접 준비하고 미친 척하고 맨날 경제 공부를 재밌게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적금 지금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끼리 하루에 1,000원씩 하는 거야. 어때? 한번 해볼까? 이런 경험. 다음 주부터 매일 10분 면접 몇십 명 할 건데 우리 매일매일 할 때마다 우리 적금 1,000원씩 넣자. 몇십 명 적금. 재밌잖아. 음. 그리고 기록 통장. 기록을 하는 거야. 자, 뭔가 성과는 뭐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내가 오늘 달리기를 했는데 목표가 1km였으면 1km 가면은 뭐 1,000원의 어떤 기록을 남겨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그럼 뭐야? 우리는 그 재미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과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잖아. 새로운 상품이. 그쵸? 근데 그러한 것들이 또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뭐 그런 이런 서비스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 고객들이 힘들고 그래도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내 생활에 장기적으로 뭔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저도 반성해요. 여러분들한테 맨날 신문을 읽어주지만 저는 이런 걸 하지 못했어. 어. 그래서 저도 이제 해볼게요. 아니면 같이 하자, 여러분들. 우리 어리를 체인지의 모토는 뭐예요? 20대, 30대에 우리 생존이들이 원하는 일을 하게끔 우리가 함께 하게끔 제가 돕는 거잖아. 그쵸? 저희의 모토는 뭐예요? 생존. 생존을 하는 방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생존 적금을 만들어서 경제신문 읽는 적금 만들고 면접하는 적금 만들고
재밌지 않아? 블로그 하나 적금 만들고 지금 제가 하는 거잖아. 유튜브 하나 적금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내 생존 응? 스킬을 딱 응? 키우는 거지 뭐. 알았죠? 제가 지금 막 생각나서 한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것과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트렌드를 결합시키는 융합시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만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또 잘못 생각해서 아, 나는 은행만 갈 거니까 은행 카카오뱅크만 관련된 거 볼까? 아니야. 아까 관련된 그러한 일반적인 회사의 사례도 갖고 와서 벤치마킹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카카오뱅크 대단합니다. 뭐 대단합니다를 외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고객 경험 기반의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무기들을 여러분화시켜서 면접 때 거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여러분들만의 T포인트가 될 거다. 그리고 줄을 서주세요. 생존 적금, 우리 매식경 적금을 할 친구들, 매십면 적금을 할 친구들은 알려주세요. 하는 거지 뭐. 자, 그리고 호텔도 지금 난리야. 호텔도 고객 경험이야. 야, 이거 뭐야? 결국 어디와 협업한다는 소리 같은데 볼게요. 목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편을 연달아 찍고 있어서 목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영상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관점이 변하고 여러분의 면접 스타일이 변하고 여러분이 암기하는 식의 면접 준비를 하지 말자는 거야, 이게. 알았죠? 자, 결국 인터파크가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위해 인터파크도 하는 거야. 해외 호텔 특정. 결국 뭐예요? 결국 합쳐지는 거야. 합쳐져서 인터파크와 해외 호텔이 합쳐져서 융합시켜서 서로 제휴 맺어서 고객 경험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 엄청난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가 제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에 지금 스타필드 들어서는데 MZ 세대들을 타겟으로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고객 경험과 서비스를 선사한다고 있어요. 그게 뭔지 수원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가서 봐보라고. 그걸 보고 여러분들 대기업 쓸 때 그걸 다시 고객 경험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써보는 거야. 은행도 그렇게 써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은행이 들어간다. 저는 어떠한 걸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MZ 세대가 유입될 것 같다. 티포인트 쓰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아주 이 광고 때문에 아주 힘드네. 이런 연습들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몇 개예요? 자, 역대급 할인으로 차별적 고객 가치 경험. LG생활공간. 아니, 다 그래, 다 지금. 고객 경험 다 그냥 말만 하면 고객 경험이야. 여러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면접 준비, 그리고 취업 준비할 때 지금 그냥 공식대로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러한 사회 이슈, 그리고 금융의 이슈를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는 병우원으로 뭔가 뭐 마케팅을 해서 살아남으신 대표님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면 저는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객 경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고객 경험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죠. 누구나가 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볼 수 있어요. 왜? 우리 스스로 취준생이라는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보세요. 여러분들의 능력은 지금 뛰어나. 그리고 지금 꼭 정규직이 아니라 다른 직으로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더 많은 아이디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 하는 건 뭐다? 경제학 박사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적용하는 겁니다. 관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내용들. 지금 작시몰 매식경 단톡방에 있는 생존이들은 오늘 미션 해서 단톡방으로 보내시고요. 서로 같이 피드백을 해보셔서 여러분들 더 성장하는 환경에서 더 성장할 수밖에끔 여러분들 스스로를 만드세요. 꼭. 그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메신년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이런 것을 바탕으로 1분, 2분 말하기를 해본다면 면접장에서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루에 5분, 10분이면요. 면접 준비는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생존하세요. 그리고 어리를 체인지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금보사 게시판 메인 화면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부터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은행 취업 바이블 1편, 2편부터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건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고 여기 공지사항 마지막으로 보면요. 제가 금융권 취준생 너무 힘든 것 같아. 내 유튜브를 봐도 너무 많이 섞여 있어. 그래서 여기 금융권 취준생들을 위한 테크틀이 있어요.
여러분, 비전공자든 뭐 한 번도 준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이대로만 보고요. 일단 따라오세요. 자, 요대로 제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얘기를 써놓고 전체 뭐 취업 시장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 가장 어려운 지원 동기 있죠. 그리고 공통적인 거, 그리고 비전공자, 여기 제가 다 채워드릴 거니까 순서를 좀 맞춰서 이거를 다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경제신문 읽는 방법, 그리고 현장 방문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고민했던 거, 고민했던 것들, 제가 다 답을 다 여기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생존이 여러분들처럼 그 힘든 그 생존 위에서 현직자가 됐던 그 친구들과의 인터뷰 방법들, 웬만한 사례들은 여기 다 있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 현직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먹고 사는 집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너무 다 있지 않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돼요, 여러분.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취업 커뮤니티 카페 가서, 어? 그러니까 광고 속에서 돌아서 그냥 여러분들 더 힘들게 하지 말고요. 방향성을 제대로 잡으세요. 여기 금보사에 있는 내용은요. 저랑 함께 했던 모든 현직자들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100% 신뢰해도 되고 이대로 일단 따라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무조건 됩니다. 오늘도 생존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더 힘찬 모습으로 6회차 특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